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 하셨나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총 3종목이고요. 그 중에 이제 저는 미래나노텍 그리고 하나솔루션 우선주를 좀 매매를 했었는데, 우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 레드불 검색기에도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시가 눌렸다가 시가 돌파할 때 나왔던 종목이고, 일단 한 차례 공략하고 팔아주고 계속해서 좀 분할로 담아갔었어요. 근데 운이 좋게 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여전히 한 50% 정도는 네, 좀 보유를 하고 내일 좀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좀 더 오늘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보면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굉장히 핫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핫했던 이유가 바로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된 이유도 9시 22분에 딱 포착이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공시가 9시 22분에 나왔어요. 공시가 9시 22분에 딱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요거를 좀 매매를 봤어도 참 좋았겠죠. 그죠? 결국 올랐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좀 지켜보다가 타이밍을 보다가 이제 미리 나노텍이라는 종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미래 나노텍을 아마 가장 최근에는 요 정도까지 딱 언급 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생명선을 딱 나는 자리네요. 그리고 요 종목이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레드불 검색기에 제가 최초로 이 미래 나노텍을 언급드렸던 때가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제가 매일같이 가끔씩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빠질 때도 있어요. 빠질 때도 있는데, 여기 미래 나노텍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제가 요 종목을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2021년 5월 20일 날, 그러니까 5월에 반짝 언급을 왜 드렸을까요? 2021년 5월. 네. 요런 자리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번 신고가를 좀 썼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보다가 갈 자리에서 좀 크게 탄력적으로 가지 않고 그냥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언급을 안 드렸던 것 같고요. 보시면 12월 13일부터 딱 나옵니다. 12월 13일이 요 자리입니다. 12월 10일 날의 움직임을 보고, 요거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앞쪽에 레드불 시그널 최근에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요게 밀려났지만 빠르게 좀 생명선을 탔다. 그런 자리에서도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됐습니다. 라고 해서 12월 10일 마감 모습을 보고 12월 13일 관심 종목부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길 시작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요 종목이 당시에 엄청난 좀 시세가 나왔었고, 당시에 기본 특강에서도 요 종목을 가지고 뭐 기본적 분석, 적정가치 산출, 좀 사례로 설명드리지 않았었나 싶네요. 요것도 역시 생명선 추세, 벗어나고 안 봤었죠. 그리고 요 자리에서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오늘에서야 정말 또 오랜만에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베팅을 했는데 운이 좋게, 제가 뭐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베팅을 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요런 자리에서 베팅을 했나.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여기 써놨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 식섹터 테마를 대표하는 시가총액 큰 종목이 상승을 하면 사실 5% 6%도 큽니다. 시가총액 큰 종목이. 그런 종목들이 5% 6%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다.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또 공시까지 터졌잖아요. 아무 일 없이 상승을 했던 게 아니라 이런 공시가 터졌고, 그랬을 때 시장은 포스코 케미칼도 물론 많이 급등을 했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상한가를 오늘 미래나노텍처럼 친다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웰크론 한텍 최근에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요거는 최근에 질주를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고 있어요. 쉬어가고 있는데, 웰크론 한텍도 최근에 시간에서 조금 빠졌는데, 조정을 조금 거치더라도 여전히 요게 갑자기 딱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크게 벌어졌고 충분히 이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카운터덱 관점에서도 조정 크게 요 정도 구간 나더라도 사실 저는 체크해 볼 것 같아요. 다음 주 내일 조정 나오더라도 웰크론한테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부각이 되고, 검색기에도 이렇게 포착이 됐지만 이런 식으로 바로 좀 검색을 했었죠.
바로 포스코 케미칼. 그럼 포스코 케미칼 키워드 달고 뭐 이건 오늘 이미 나온 거고요. 과거에 어떤 종목들이 부각이 됐나 보면 지난 5월 27일에도 미래나노텍이 8조 계약 해가지고 이렇게 뉴스가 붙었어요. 원준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원준이라는 종목도 있고 근데 차트상 위치가 뭐 썩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요거는 포스코 케미칼이고 코스모 화학도 당연히 체크를 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체크는 하되 무조건 또 막 사면 오르지 않는다. 네. 올라갈 만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잘 포착해야겠죠? 그래서 미래나노텍도 결국에는, 제가 뭐, 미리 베팅해서 슈팅이 나온 게 아니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레드불 검색기에도 포착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베팅을 했고, 그리고 좀 챙겨주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요 구간에서 담았던 게, 요걸 잘 읽어보시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레드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레드불 수강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드불 검색기라는 건 딱 요 종목이 포착됐을 때 그냥 공략 이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바라보는 하나의 보조 지표로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장 마감 기준으로는 11종목이 포착이 됐는데 장 초반부터 딱 11종목 이게 아니거든요. 뭐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근데 이제 정말 그 절반 이상이 2차전지 그리고 시장을 섹터 테마를 대표하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동시에 이제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미래나노텍 포스코 케미칼 미래나노텍으로 볼게요. 미래나노텍으로 과거에 나왔던 뉴스를 한번 읽어보면 여기 되어있죠. 포스코 케미칼 읽어보면 여기 그 두 회사를 최대 매출처로 둔 미래나노텍이 웃음을 짓고 있다 라고 나와요. 그 두 회사가 뭐냐 바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 되어있죠. 미래나노텍의 최대 매출처는 포스코 케미칼과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물론 조금 아리따리 했던 게 중간에 KG 케미칼이 요거랑 비교를 좀 복기를 해보면 요거랑 미래나노텍이랑 좀 복기를 해보면 미래나노텍이 먼저 움직이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에서 좀 저는 이제 분할로 매집 좀 분할로 담아가야지 라고 했는데 이제 이 위에 보이는 요 종목은 이제 KG 케미칼입니다. KG 케미칼이 더 급등을 막 해가지고 KG 케미칼이 좀 대장인가? 좀 뉴스가 안 나올라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직결자리를 좀 지키면서, 네, 중간에 이제 뉴스 나오고, 흔들더라도 직결자리를 지키면서, 네, 결국에 좀 시세가 나왔고, 네, 이렇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분봉 상에서는 오늘 교육방에서 계속해서 지금 월요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이 공부할 양이 엄청 많습니다. 어제도 정말 중요한 팁을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요것도, 요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가볍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유튜브 영상에 찾아보시면 다 말씀드렸던 내용. 네. 일본봉 따라서 쭉 가다가 일본봉 추세를 깹니다. 그럼 일본봉 상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나온 다음에는 3분봉, 1분봉을 보나요? 3분봉을 보나요? 라는 영상도 올려드린 게 있죠. 그거는 이제 종목에 맞게 흐름에 따라서 보면 된다. 그래서 결국 보시면 요거 3분봉이거든요. 시세가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 3분봉과 주가가 좀 그러니까 발산하면 수렴한다라고 말씀드리죠. 수렴과 발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또 수렴을 했을 때 이격도가 벌어졌다가 좁아졌을 때 이 강한 종목은 여기 어디 있어요? 강한 종목, 이쁜 종목은 1분봉 생명선에서 그냥 바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1분봉이 아니면 3분봉 5분봉까지는 잘 안 보는데 네, 아무튼 3분봉 이 3분봉에서 살렸어요. 3분봉 깨고 전저점 깨고 했으면 분할 매집하다가 좀 불안하면서 비중 조절을 한다거나 그냥 저도 잘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이러한 라인들을 지켜갔기 때문에 요때도 한번 뉴스가 나오면서 흔들렸는데
여기를 밟고 올라섰고, 여기를 밟고 올라섰고, 여기를 밟고 올라섰는데 좀 여기서 고민을 저도 했어요. 아, 어떡하지? 하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3분을 어떻게든 지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 그죠? 운이 좋게, 끝까지 조금 뭐 챙기면서 갖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밖에도 뭐 많은데요. 이러한 항상 첫 번째, 이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 뭔가 이제 급등을 했을 때 그 종목에 집중을 그 종목에 집중해도 돼요. 그 종목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빨리 검색해서 네, 좀 치고 가는 종목을 좀 잘 보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제가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여서, 오늘 그냥 좀 쉴까 하다가,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영상을 찍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종목에, 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뭐 중간중간 이제, 조금 특강의 내용들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매매 복귀, 그래서 오늘은 이 미래 나노텍을 더불어서 이제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위부터 20위까지 요 정도만 체크하고 그냥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나노텍 좋았고, 오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솔루션을 베팅하기보다는 우선주가 더 강했으니까 저도 좀 뒤늦게 봤어요. 뒤늦게, 그죠? 그래서 이미 20%대 그 수준에서 요 한 20% 이전에 좀 베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살짝 흔들림에 흔들어 준 거예요. 요게 이제 사자마자 쭉 올라갔으면 올라가고 있을 때도 챙겼을 수도 있지만 흔들림이 있으니까 아무튼 모든 그날의 어떤 흐름상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기본 특강을 수강하시면 그걸 바탕으로 계속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베팅을 해서 상한가 일부를 매도를 하고 내일도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이것도 역시 시장을 대표하는 그 섹터 테마, 신재생 에너지 테마를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 우선주가 급등을 하는 바람에 시간 외에서 보니까 제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장중에도 강했죠. 그리고 실적도 이것도 좋게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7% 올랐고, 물론 내일 요 흐름이 또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반짝하다가 그냥 바로 좀 무너질 것인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체크는 하고 있자. 그리고 요것도 충분히 트레이딩 해볼 수 있었겠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 SDN 정도만 저는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장중에 그 신성 ENG라든지 요것도 그냥 잘 안 봤는데 요게 시간에서 또 7% 올랐네요. 요것도 어쨌든 급등을 하고 생명선에서 저항을 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하나솔루션이 급등하면서 이것도 이제 생명선을 다시 한번 좀 뚫어냈습니다. 생명선을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라인대를 잡아보면 대략 그러니까 요 구간이에요. 생명선 구간을 어떻게든 좀 지키면서 이어지는지를 내일 조정이 나오더라도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 밖에도 OCI도 참 차트가 무너졌었죠. OCI라는 종목도 이런 자리에서 레드불 시그널도 보이네요. 요 박스권 돌파 이후에 생명선 구간에서 지지고 붙고 하는데 어쨌든 이겨내고 또 돌파. 그런데 생명선에서 의미 있는 힘을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부터는 안 봐야 되는 자리죠. 평단의 여유가 없다면. 그래서 OCI도 오늘 움직임은 있지만 굳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OCI를 볼 필요는 제 기준에서는 없어 보이고요. 대명 에너지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렇게 올해 상장한 종목인데 잘 나가다가 그죠? 5일선이라든지 중요한 자리에서 그냥 깨졌어요. 지금 생명선 계속 저항받고 있다가 오늘 이러한 영향에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것도 오랜만에 생명선 돌파를 했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 정말 반짝하고 말지, 그냥 정말 쭉 갈지, 좀 조정을 거치면서 좀 이렇게 자리 만들고 갈지, 그거는 지켜봐야죠. 그거는 모릅니다. 자,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이에요, 대응. 대응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래서 하나솔루션 우선주도 좀 매매를 했었고요. 어제도 제가 참, 그러니까 교육방에 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요거는 G2 파워? G2 파워였었나? 네, 스틱 인베스트먼트. 아, 요 계좌가 아니구나. 제가, 아무튼 뭐 둘 다 공략했었습니다. 뭐 저는 스틱 인베스트먼트. 근데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기본 특강 교육방에 어제 뭐 거의 정말 답안지처럼 알려드렸다. 요것만 해도 정말 뭐 어떻게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계속 시장은 반복이 되니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시간대별로 왜 제가 요 종목을 집중을 했고 요 종목을 이런 자리 시간대별로 왜 베팅을 했고 결국에 요 자리에서 물론 저는 나중에도 봤거든요.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요 계좌는 봤는데 여기에서가 최종 매도예요. 최종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 네. 그런 것들을 한번 G2 파워와 비교를 해서 복기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좀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구나. 이미 수강하신 분은 또 더 빨리 좀 캐치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와 후발주 속성을 좀 활용을 해서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고 아무튼 오늘 상장한 종목이 있죠. 에이프릴 바이오 그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도 있고 요거는 저는 이런 거 베팅 안 한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 주말에 혹시 이거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간중간 매매 복귀 보여드리면서 뭐 가장 쉬운 매도 방법 또 어려운 매도 이런 말씀도 좀 드렸었고 아마 이 영상에 보시면 이제 곧 다가온다.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 상장을 하고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도 상장을 하는데 요게 이렇게 따상 뭐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으면 신규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오히려 에이프릴 바이오가 재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대로 제 기준에서는 성일 하이텍은 뭐 베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보내줬고요. 네, 이거는 뭐 오늘 그냥 따상 출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 요거는 틱으로 봐야겠네요. 아이고. 뭐 이 정도로 보면 오늘 이렇게 시가부터 베팅을 했어요. 근데 정말 추가 매수할 틈 없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뭐 10% 이상 수익을 주는 바람에 일단 챙겼는데 또 그냥 뭐 손쓸 틈도 없이 급등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덜 챙겼으면 요 정도까지도 좀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았지만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이렇게 잘 팔았어도 또 올라가면 또 후회하고 후회 연속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잃지 않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팔고 조금이라도 챙기고 팔고 후회하는 게 100번 1000번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요 첫 타임 그리고 나서 여기가 1분이에요. 1분. 그리고 나서 요 구간에서 베팅하는 이유는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역시 마법 속성. 신규 상장주는 정적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저는 정적에 대한 개념을 적용시켜서 바라봐요. 그래서 뭐 질주 20%까지 질주를 했고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도 호가가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는 좀 기다렸어요. 추세 전환이 추세 전환을 기다렸는데 요 구간에서도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요 구간에서도 좀 기다렸거든요. 제가 기다렸는데 딱 흐름이 보여요. 기본 특강 수강하신 분들은 왜 매매를 안 했는지 제가 요 구간에서 그죠? 뭐 제대로 돌파하는 흐름이라든지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벗어났죠.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좀 흐름을 보고 여기서부터 좀 베팅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안 터졌고요.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런 자리도 오늘 교육방에 제가 실시간으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드리면서 추세 전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이 났을 때 좀 챙겼고 챙겼어요. 요 폭도 꽤 큽니다. 꽤 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계좌로도 같이 좀 베팅을 했었는데 역시 저는 요 정도까지만 다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흔들림이 있었고요. 요 종목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좀
추세 전환의 모습이 나오고 나서 갈 자리에서 뭐 1분봉에서 추세를 살린다거나 아까 이제 제가 미래나노텍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예쁜 종목은 뭐 1분봉이라든지 3분봉 살린다. 한번 볼까요? 네.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 1분봉 상에서 생명선 생명선 벗어났는데 빠르게 어쨌든 왔어요. 그리고 생명선을 벗어나죠. 벗어납니다. 이렇게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1분봉을 보고 또 대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벗어나고 움직이면 이거 1분봉보다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분봉을 보죠. 3분봉 그죠? 3분봉 보니까 어때요? 3분봉 보니까 기가 막히게 밑으로 밀렸다가 3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쭉 지지고 볶고 올라갔는데 지지고 볶고는 아니고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나름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3분봉 그죠? 정말 기가 막히게 3분봉 지키면서 가고 기가 막히게 3분봉 지키면서 가고 그러면 계속 지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확 올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흔들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육방에서도 답답하다 여기 돼 있네요. 네, 답답하다 라는 말씀을 12시 8분에 드렸네요. 12시 8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빠지더니 실제로 주가가 좀 빠지고 뭐 지지고 볶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폭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갈 종목이었더라면 뭐 여기서 가거나 아니면 애초에 여기서 가버리거나 여기서도 움직임이 좀 답답했는데 흔들리고 그래서 저는 안 봤어요. 물론 다시 볼 수 있었던 흐름이었고 결과론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저도 눈여겨 봤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봤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또 폭포수가 나와가지고 아쉽지만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른 계좌고 그죠? 요 자리에서 역시 베팅을 들어갔고 추가 매수도 하고 요거는 이제 3분봉 따라서 쭉 보다가 흔들릴 때마다 저는 시장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시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용만 할 뿐. 차트에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 차트에 철저하게 흔들리면 돼요. 차트에. 시장이 빠지더라도 시장을 이기고 강하게 가는 종목을 매매를 하면 되고 시장이 아무리 좋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차트의 흐름 뭐 그런 종목을 그런 종목이 발견되지 않으면 뭐 매매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요것도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요때 흔들릴 때 다 정리를 하고요. 그 이후엔 그냥 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건드렸다면 굉장히 요거는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다 보면 10번 중에 뭐 정말 재수 없으면은 뭐 저도 연달아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맞는 적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답답하고 좀 한번 지저분했던 종목이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빠지는 종목도 있어요. 정말 욕 나오게. 근데 요거 보시면 이게 1분 만에 이렇게나 올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정도까지만 빠졌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양방이다. 뭐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올렸던 종목이 빠진 거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올렸던 종목이. 그리고 아무튼 답답하고 갈 자리에서 못 간 종목은 뭐 보지 말자. 놓쳐도 좋고 보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어제 뭐 신나게 근데 뭐 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벌써 20분이나 됐네요. 20분이나 됐고, 네,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좀 갔는데 어제 좀 애매했던 종목들하고 뭐 이렇게 좀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요 정도까지 끊고요. 종목들 빠르게 그냥 지금 1시간 간격으로 보고 마무리 할게요. 삼성전자 네, 그냥 넘어가고요. 하나솔루션 우선주가 대장이니까 우선주와 하나솔루션 같이 보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네, 뭐 레드불 시그널 포착이 됐고 아마 세력선 오늘 돌파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바로 가지 않더라도 조정을 좀 받아가면서 그 조정이 5일선을 좀 일단 지키면 좋겠죠. 5일선 올라올 텐데 지키면서 좀 이어지는지
네, 아니면 내일 그냥 쭉 또 뻗어가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체크를 하시고, 조일 알루미늄은 좀 아쉽게 상한가를 뭐 크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무튼 좀 중간 상한가를 뭐 이렇게 좀 시원하게 닫진 못했었거든요. 닫지 못했었는데 어쨌든 상한가 갔으니까 조일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뭐 남선 알루미늄 뭐 굉장히 많죠. BJ 메탈이라든지 미래나노텍 오늘 매매했던 종목 뭐 내일도 멋진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뭐 또 뭐 그럼 모르죠. 내일 대응해 보고요. 지토파워가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요것도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죠? 지토파워는 생명선에서 의미가 좀 이제 뭐 깔끔하지 못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 정도 라인을 만약에 깨면 조심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좀 계속 꾸역꾸역 지키고 있었던 이유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주당 사주 무상증자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고, 어제 지토파워를 활용해서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또 운봉 잡아먹는다면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없지만 제가 이제 뭐 교육방에도 이건 뭐 계속 좀 체크해 볼 수밖에 없다. 루닛도 뭐 저는 계속 볼 거고, 그리고 피코그램도 요 지투파워처럼 뭐 무슨 기대감이라든지 원전 쪽으로 같이 뒀던 종목들이죠. 원전주도 한번 체크를 계속 해보고요. KG 케미칼, 이것도 오늘 포스코 케미칼로 움직였고, 현대 로템은 일단은 저는 일단 차트는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제가 디데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날짜는 지났죠. 요것도 이제 저는 다 매도를 했고 확정을 지었고, 현대 로템도 뭐 지켜는 볼 텐데, 뭐 대성창조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제가 요 개봉일까지만 보겠다. 수요일까지, 그죠? 수요일부터는 이제 스코어에 따라서 이것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뭐 또 1000만 돌파, 뭐 새로운 어떤 재료가 이제 나오면서 또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일단 개봉 기대감으로 올랐고 개봉을 했고요. 그래서 뭐 조정이 나와도 뭐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휴림 로봇은 시간의 하한가를 갔어요. 오늘 휴림 로봇하고 뭐 이거 공급 계약 해지, 그다음에 정원 엔시스도 시간에서 하한가를 기록했고, 급등주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 외에서 언제 얼마나 빠졌는지도 저는 데이터를 다 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쌓아보세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한번 시간에 관련해 가지고 종종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내가 홀딩하고 있을 때 아무튼 팔지 않으면 팔기 전까지는 다 리스크다. 근데 급등주들은 급등주답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급등주가 아니더라도 정말 뭐 삼성물산이 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돌발적인. 그래서 뭐 이런 게 싫다라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계좌를 비우면 됩니다. 계좌를 비우면. 근데 최소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또 쌓아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나왔던 시간대라든지 뭐 시간에 이런 것들 한번 데이터를 쌓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신성엔지, CS 베어링, 역시 신재생, 비덴트, 지금 뭐 최근에 급등했던 게 금양이라는 종목은 시간에서 이것도 좀 빠졌는데, 오히려 이런 조정은 카운터덱 관점에서 또 좋을 수도 있죠. 만약에 금요일날 시세가 안 나오고 조정을 받는다면 월요일부터는 조금 시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카운터덱 급등하기 좋은 날이 만들어지니까, 금양이라든지 비덴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비덴트 역시 이 두 종목은 최근에 시장의 관심을 좀 크게 받았던 종목.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인텍이 어제 좋았던 종목이고, 오늘 반짝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뉴인텍에 대해서도 오늘 그 기본 특강 때 말씀을 교육방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다려야 된다. 그죠? 기다려야 된다. 요것도, 그러니까 많이 복귀를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을 어떤 과정을 겪고 갔는지를 많이 복기를 해보면 예쁜 흐름이 보이는데, 요거는 단순히 이렇게 막 저점 고점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해서 추세 전환이 아니라, 그죠? 뭔가 이제 좀 너무 나가는 것 같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뉴인텍은 오늘 그냥 기다리면 돼요. 뭐 오전에 반짝했을 때 이제 말고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자리고,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끝난 게 아니죠.
당장 내일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고 그냥 조정 좀 받아주면서 다음 주에 한번 또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3화 알미늄 요 정도까지고요. 뭐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벌써 이렇게 한다고 30분이나 됐습니다. 30분이나 됐고 유일 로보틱스, 바이오니아라든지 뭐 수젠텍이라든지 랩지노믹스라든지 많은 코로나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가 어느새 생명선 만났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5일선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면 그 다음 자리 생명선 만나러 간다. 그죠? 5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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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도 계속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흐름 보면서 근데 벗어나면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잘 나가던 요 5일선 추세가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정리해야죠. 상당히 여유가 없다면 5일선 깨지니까 생명선 만나러 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단타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차트 보는 건 주봉 월봉이나 다 똑같아요. 분봉, 틱 다 똑같습니다.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휴마시스 갑자기 보니까 오늘 현대로템도 제가 조금 늦게 잡았지만 오늘 어쨌든 움직임이 있어서 움직인 대로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 요건 또 틱으로 볼게요. 요 자리가 분봉상에서는 저는 5일선 이렇게 안 나오나? 요게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초로 봐야 될까요? 이게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5일선을 좀 치고 가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휴마시스처럼 지금 일봉상에서 5일선을 치고 가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일 현대로템이 이렇게 떨어지면 물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5일선 깨지니까 떨어졌네요. 5일선 떨어지니까 떨어졌네요. 그죠? 앞쪽의 흐름도 다 그죠? 5일선 깨지니까 떨어졌네요. 결국 생명선 만났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어떤 재료가 나오고 뭐 반드시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5일선 살짝 죽이면서 가는 종목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야 아는 거고 내가 평단에 여유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난 5일선 지금 추세 요거 보고 이제 매매를 했는데 거기서 바로 움직임이 안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안 터지면 그냥 밀려났어요. 사고 밀려났어요. 그러면 올라올 때 저는 그냥 정리해버립니다. 갈 종목이었다면 그냥 사지고 가야 돼요. 네. 아무튼 뭐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 특강 때 이런 부분들을 모든 트레이딩의 기초가 되는 핵심이 되는 추세, 급소, 그리고 특히 이제 분봉, 틱 흐름 보면서 추세 어떤 자리는 기다려야 되고 어떤 자리는 막 싸워 볼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본 특강 때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본 특강 3분기 기본 특강을 이렇게 신청하시면 학습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좀 복귀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요. 꼭 매매하지 않으셨더라도 주말에 좀 시간을 내셔서 복귀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장 모든 분들 수익으로 다들 마감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관심 종목 영상으로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특별 강의 이제 기본 특강에 이어서 특별 강의 공지 코로나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오프라인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특별 강의 공지도 이제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